한글본 한국불교전서 100권 중에서 원효 관련 번역서의 번역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장으로 나누어서 제가 발표를 할 것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원효 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불교 학술론에서 간행한 원효 저술의 번역 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 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간행된 원효 저술이 갖는 의미라든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 고전 문헌을 향후 번역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겨진 과제에 대한 제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원효 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특정 사상가가 현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그 사상가에 대한 연구의 어떤 상대적인 방대함이라든가 지속성에서 그 영향의 크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효 스님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까지도 어떤 사상가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라든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의 크기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그 영향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화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효 스님의 상과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화쟁하는 상과 화쟁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쟁하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불의의 장에서 서로 만나게 하고, 화쟁하는 학문이라는 것은 법, 견해 등을 불의의 장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화쟁하는 삶이라든가 화쟁하는 학문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왜 화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원효 사상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원효 스님은 우리에게 뭐 화쟁을 하라거나 왜 화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화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해답을 원효 스님의 보살계본 지법요기라는 책과 이장희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살계본 지법요기는 원효 스님께서 계율을 범하는 문제를 가벼운 것에서 무거운 것까지 세분화해 서술한 글인데, 이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정의이고, 이 책은 원효 스님이 상과 관련지어 볼 때는 파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찬술된 문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속에서 원효 스님께서 동시대인에게 지금 여기에서 누가 정말 가장 큰 죄인인가 라는 의문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뒷부분에 중재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유경과 공견에 빠져서 자신만 옳고 그 밖의 것은 모두 그릇된 것이라고 한다면 중재이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화쟁을 하지 않는 자는 바로 중재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효 스님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 화쟁은 중재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의 이장이라는 책은 번뇌정과 소지장이라는 두 가지 번뇌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지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적인 한계를 의미하고, 지적인 한계는 바로 우리가 쟁론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쟁론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번뇌정과 소지장이 결국 윤회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숙명이라고 한다면, 쟁론적 상황에 빠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쟁론적 상황에서 쟁론에 빠지지 않고 조화를 모색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쟁이고 또 해탈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화쟁이라는 것은 불교의 세 가지 학문 중 하나인 계와 어떤 지혜를 우리가 다 실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적었고요. 그 속에서 바로 원효 스님의 현대적 의미도 같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두 번째는 불교 학술원에서 간행한 원효 저술의 번역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두 100권 중에 9권이 원효 스님의 저술이거나 그것과 관련된 문헌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 불교 전서에 수록되어 있는 원효의 저술입니다. 원효 스님의 저술은 모두 107부 231권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22부로 한국 불교 전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부인 유시만락도는 원효 스님의 저술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실제 21부가 수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21부는 이제 이렇게 9권으로 만들어져서 이미 저희가 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시만락도는 원효 스님의 저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역한 것은 이 저술이 우리나라에서 찬술된 문헌이라는 그러한 설도 있고, 또 원효 스님의 무량수경 종요를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만든 정토학 개론서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 불교 전반에서 볼 때는 유의미한 책이다라는 점에서 번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불교 전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원효의 저술도 한 부 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빌 근광 명경 소이고요. 세 번째는 원효 스님의 저술은 아니지만 원효 스님의 저술에 대한 주석서도 한 부 간행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지범요기 조람집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간행된 문헌의 특성 및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눈 세 가지 범주에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 범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국 불교 전서에 수록된 원효 저술 번역서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번역서들이 존재합니다. 번역을 이제 한국 불교 전서, 한글본 한국 불교 전서에서 이들을 번역했다는 것은 이제 번역의 완성을 더 지향하는 것인데요. 어떤 점에서 그 완성도를 높였는가 하는 부분을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원문을 지금 간행된 한글본 한국 불교 전서는 원문을 철저하게 교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 문헌은 전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오자 자체가, 책 자체에서 오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한국 불교 전서에 입장하면서 오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이제 교감을 해서 교감주를 달았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이렇게 짧은 문장인 경우에도 7개의 어떤 교감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교감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사기의 경우에는 거의 100여 자에 이르는 교감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각주라는 것은
번역을 할 때 그 번역 대상이 되는 문헌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어느 정도 검토하고 나서 번역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번역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신라 문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연구 대상이 되는 문헌이기 때문에 그 각주의 기존의 연구 성과와 관련된 부분들은 에서 쟁론의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각주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좀 더 이후에 연구하는 분들에게 좀 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한번 모색해 보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은 사기라는 제가 번역한 책의 경우에는 사기를 후쿠시진이라는 분께서는 성유식론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후기의 저술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성유식론이라는 말 자체, 성유식론이라는 말 자체는 사기에 나오지 않고 또 원효 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기의 어떤 문헌이라는 가능성이 더 클 때 그 글을 과연 성유식론의 글이라고 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 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할 때 유가수 사지론에서 동일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성유식론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 주를 통해서 밝혔고 나중에 제가 논문으로도 한번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헌 발굴 성과를 반영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특히 판비량론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될 것이고요. 한국불교 전세에 수록되어 있는 3편 외에도 새롭게 발굴된 것들을 모두 추가해서 현재 판비량론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문헌을 번역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번역자의 재번역통 완성도라는 것은 완성도가 높은 문헌 번역서 같은 경우는 이미 번역한 분께 다시 번역을 의뢰해서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고 더 꼼꼼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가졌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신론서 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역자의 다양성을 이제 확보한다 하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이장희와 같은 경우는 은정희 선생님께서 이미 발표를 번역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안성도 선생님께 다시 의뢰를 해서 안성도 선생님께서는 인도 불교 유식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특히 그 안에 나오는 범어와 관련 번본이 있는 논서들에 대해서는 범어와 대조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각주를 달아주는 형태로 번역을 진행하셨고요. 그 또 원정희 선생님하고 본인이 번역이 다른 부분을 또 다 일일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정희 선생님께서 또 증의를 은정희 선생님한테 의뢰해서 은정희 선생님이 그것을 또 하나하나 검토를 하셨고 본인이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본인의 글을 많이 수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와 인도 불교 전공자의 어떤 연구 성과를 다 반영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전서, 한글본 한국 불교 전서에서 우리가 연구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봐야 할 것인데요. 많은 문헌들이 다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해내고 있을 것인데 제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발표한 논문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사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2가지인데요. 현재 연구에서 원효의 저술인가 아닌가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가 초기, 중기, 후기 중 언제 집필되었는가 하는 2가지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면 사기는 원효의 저술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었고요. 그에 대한 반론도 이제 요시히데에 의해 가지고 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10가지의 위찬설 중에 6가지 반론이 성립이 되었고 나머지 4가지에 대한 반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제가 번역을 마친 후에 2015년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직 반론이 되지 않은 4가지에 대해서도 부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논문을 보면 나오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찬설 중에 9번째 문제가 조금은 논란이 뒷부분에서 또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제 사상적인 불일치 문제로 인해서 원효 스님의 저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상적 불일치의 문제는 요기와 원효 스님의 또 다른 저술인 요기와 사기에서 각자 이제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유진 선생님께서 2016년에 반론을 또 제기했는데요. 그 반론의 내용에 이제 제가 말한 관점의 차이는 받아들이지만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뉘앙스의 차이도 사실상은 관점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반론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유진 선생님께서 또 위찬의 근거를 제시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오류라는 것을 이제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제시한 진찬의 근거는 몇 가지를 제시하는 논문을 2016년에 다시 발표했는데요. 원리주의를 완화하고 동기주의를 중시하는 그러한 측면을 사기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고요. 원리주의를 완화하고 동기주의를 중시한다는 것은 중생구제를 위한 실천적 행위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런 점에서 원효의 사상과 맥락적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쟁하는 학문이라는 불태위의 계위에 대한 경론의 이설을 회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종종 눈에 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상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사기와 관련된 연구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대체로 원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든가 원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거나 원전에 나오는 인용 경론의 출처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의 유사해서 그런 문제에 의해 가지고 잘못 연구 성과가 나온 논문들에 대해서 제가 두 논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표를 했었고요. 이거는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불교준서에 수록되지 않은 원효의 저술로 지빌금강명경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원효 스님이 금강명경소에 대한 주석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금강명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나오는 문헌들에서 인용된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지빌금강명경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빌금강명경소는 저희가 직접 편찬하고 번역까지 하였는데요. 이 책이 기본적으로 불신관, 불교의 불신관이라든가 병의 치유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본서에 대한 이제 원효의 불신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어떤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사적 가치는 지금 설명을 했고요. 또 의학계, 한의학계에서 원효스님의 금강명경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신라의학의 상황에 대한 연구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일단 요 연구사적 가치는 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한국 불교 전서 번역에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요. 전문 불교 지식과 한문 번역 능력을 동시에 가진 번역자들의 양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스님 찬술 문헌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집필하는 노력을 통해서 한국 불교 사상을 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스님들의 책에 대한 번역서들을 발굴함으로써 동아시아에 미친 불교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한국 불교 사상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